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한 내용을 오늘 준비했는데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훈장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손혜원 의원의 부친과 같은 이유로 과거 훈장에서 제외가 됐었던 52명의 탈락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다시 말하면 손혜원 의원의 부친만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같은 사유의 52명은 모두 다 떨어졌다. 손혜원 의원의 부친은 과거 6번 탈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탈락 사유가 광복 이후의 행적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훈장을 받았던 분들은 광복 이후에도 꾸준히 독립유공자로서의 어떤 그런 행적을 보여왔던 분들만 선정이 됐는데 광복 이후 손혜원 의원의 부친의 행적이 불분명하다. 그런데 2018년 4월 이후에 보훈처가 기준을 변경합니다. 손혜원 부친 보훈처의 기준 변경 이후에 손혜원 부친만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탈락자 291명 중에 행적이 불분명하다라는 같은 사유의 52명은 탈락을 하고 손혜원 의원의 부친만 선정이 됐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보훈처에서는 이런 해명을 내놨어요. 행적 불분명으로 사유가 같아도 사람마다 세부 활동 내역이 다를 수 있다라는 해명을 내온 상황입니다. 하은하 소장님, 보훈처의 해명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대목은 많습니다. 광복 이후에 행적이 불분명한 사람은 지금까지 다 떨어졌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선정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광복 이후 행적이 불분명한 52명의 지원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봤을 땐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오해를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기 아버지를 좀 챙기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이해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인맥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맥관리가 가족관리입니다. 가족관리가 제일 첫 번째 인맥관리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챙긴 건 좋지만 그게 합당하지 않고 불법이라면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제가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느꼈던 점은요. 정치인으로서는 좀 약간 정말 아마추어답지 않았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기본을 지키지 품격이든 기본적인 걸 지키지 못하는 부분 너무 아쉬운 것 같고요. 그 동생 얘기도 잠깐 나오지만 사실 우리가 막말 정치인이라고 말했던 트럼프도 자기 가족은 챙겼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싸웠던 힐러리도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정말 트럼프를 존경한다. 어떻게 이렇게 가족 관리를 잘했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여전히 자신의 가족은 챙깁니다. 그래서 가족을 챙기는 것도 좀 동등하게 모두 다 챙겨주시고 정치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진짜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챙긴 것처럼 남동생도 좀 챙기시라라는 네. 조언까지 주셨는데 확실히 김영주 의원님 나의 아버지를 챙기는 건 좋지만 그분이 국회의원이라면 탈락한 남의 아버지들의 눈물도 좀 생각을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특히 보훈처가 그랬어야죠. 보훈처가 그랬어야 한다. 예. 보훈처가 문제다. 예. 손혜원 의원이 보훈처장이 아니까 다른 아버지를 다 챙길 수는 없다 하더라고요. 예. 실제적으로 왜 이런 일이 있냐. 52명 탈락했는데 우리 아버지만 하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누가 봐도 이게 오픈되면. 그런 면에서 사실은 또 보훈처의 해명도 석연찮아요. 불분명한데 이유가 각기 다르다. 불분명한 이유가 알면 분명한 거죠. 불분명한 이유를 다 알면 그건 분명한 건데 불분명한데 이유가 다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또 이것은 명백한 사실은 이해 충돌의 영역이 있습니다. 52명과 국회의원인 딸을 둔 아버지가 왜 다르게 결과가 나왔느냐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를 정해야죠. 다른 52분의 아버님들은 딸이 국회의원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큰데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정말 훌륭한 국회의원이라면 자기 아버지가 이번에 받을 수 있었는데 다른 아버지, 다른 어머니가 받도록 하는 것이 더 훌륭한 국회의원이고 자기가 국회의원직을 사직하고 난 다음에 그런 법례를 통해서 자기 아버지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나는 더 훌륭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규정이 바뀌는 과정 전후로 해서 손혜원 의원이 의원실로 보훈처장도 부르고 또 그 이후에 이 보훈을 심사하는 심사국장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저는 손혜원 의원 보면서 진정한 올코트 플레이어구나. 올코트 플레이어다. 플레이어다. 그러니까 전방위로 활동하시는 국회의원이구나. 쉽게 얘기하면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요. 네, 자기 상임위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다른 그 상임위하고 관련된데도 아주 치밀하게 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왜 우리 아버지가 6번이나 탈락했는지 자료 제출하라. 예. 라고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압박을 할 때 이제 내부 규정이 소위 광복 이후에 행적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바뀌는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바뀌는 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 거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보훈처장을 부르기 전에 담당 보훈예우국장을 불러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고도 받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예우를 받는지 돈은 얼마 받게 되는지 이런 설명까지 다 들은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손혜원 의원님 어머니가 매달 151만 8천 원을 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렇게 행적이 불분명하고 바뀐 내규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사람이 52명 중에 단 한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광복절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또 친수하는 2명 중에 1명으로까지 뽑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몇 개월에 걸쳐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다라는 정황이 군데군데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민주당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니까 뭐 우리가 할 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참 그런데 저희가 앞서 김경수 지사와 이 지금 나오는 손혜원 의원의 공통점을 시간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 높은 데 계신 분들과 아주 직접적으로 가까우신 분들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나 그러니까 여권에서 이 개인 비리다라고 자기들이 더 강하게 엄벌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정권에 부담을 안 줄 텐데 다른 의원들 사건 생겼을 때보다 김경수 지사 사건이나 손혜원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여권이 총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문들이 세간에 나오고 있다. 참 가까운 분들이라 이렇게 보호해주는구나. 그런 의문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좀 이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남동생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그 남동생이 또다시 추가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차명 증거에 변명하지 못하고 자기 영향력 아래에 있는 가족들을 동원해 허무맹랑한 인신공격만 한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도박을 언제 했다는 것인지 말해달라. 그러면서 손 의원은 집안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자였고 국회의원까지 되니 아나무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남동생에게 손혜원 의원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제 남동생이라면 누가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는 여러분들의 잘못이지 제 잘못은 아니라는 것 조심하시라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누나가 손혜원이라는 그 가족 증명서를 내면서 특히 제 지지자들한테 돈을 빌렸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뭐 아마 도박판에서 있었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제 동생이 이 상태에서 더 심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게 걱정이 되고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일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 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도박판에 빠졌다라는 게 손혜원 의원의 주장인 거고 동생은 내가 언제 무슨 도박을 한 건지 좀 알려달라.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뭐 술 내기 반 내기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박지원 의원이 항상 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재벌은 핏줄이 원수고 권력은 측근이 원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정치인들은 박지원 의원이 또 그런 명언을 핏줄이 원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또 가족과의 분쟁 때문에 여러 가지 구설수를 겪고 있고 손혜원 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가족 간의 구설수들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치닫는 경우들을 우리가 왕왕 보게 되죠. 사건에 대한 진실이 사실 가족에게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할 정도라면은 이 일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해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동생이 얘기한 것처럼 차명인지 아닌지 투기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저희 채널A의 단독 보도 내용 보도해드렸습니다.